이제 1화에서는 하브스 커피에서 했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반열풍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직화로 가자 그래서 이제 YM으로 왔습니다. 직화인데 다른 데 갔으면 저 삐졌을 거예요. 제가 진짜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정말 쏙쏙 알짜배기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이터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커이터 구독자라면 너무나 익숙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만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기다리다가 저기 밖에 잡초 자란 거 보세요. 저거 진짜 기다리다 제 마음이 탔습니다. 오랜만에 또 대표님 뭐 다 잘하시지만 또 여기 공간이 로스팅 팩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시작한 또 콘텐츠가 이제 1화에서는 하브스 커피에서 했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반열풍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직화로 가자 그래서 이제 YM으로 왔습니다. 직화인데 다른 데 갔으면 저 삐졌을 거예요. 아니 제 머릿속에 직화는 YM밖에 없는데 직화로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 제가 진짜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정말 쏙쏙 알짜배기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로스팅을 부탁해 이제 2편이고요. 로스팅을 부탁해는 1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로스터 분들마다 다 로스팅을 하는 방식이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로스터 기어도 다르고요. 각자의 경험과 이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용민 대표님이 처음 만나는 이 생두를 어떻게 프로파일을 잡고 로스팅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생두를 주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온 생두가 베트남 등크노 에너로빅 내추럴인데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아마 CC 5월에 만나보셨겠지만 대표님은 베트남은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전에 뭐 로부스터도 해봤고 사용은 안 하지만 아라비카도 해보고 해봤지만 많이 안 해봤어요. 거의 프로덕트로는 YM에서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베트남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미션인가? 뭐지? 맞아요. 미션인가? 했는데 또 되게 좋은 베트남 생두를 가져와 주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트남이 이제 생두 가격이 많이 뛰면서 사실 이제 많은 또 로스터 분들이 사실 아시아 시장에도 좀 눈을 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는 이제 대표님도 태국 쪽 생두를 접촉을 하셨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또 직화 로스팅이 정말 개성 있는 편이다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제 대표님 했을 때 어떨까 궁금도 해서 제가 원래는 케냐나 에티오피아 생각했다가 확 틀어가지고 그랬군요. 베트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베트남. 베트남으로 같이 한번 떠나봐야죠. 좋습니다. 원두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도 베트남 거 가져간다로만 말씀드렸지 자세한 정보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혹시 처음 만나는 생두면은 보통 어떻게 좀 계획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구매할 때부터를 생각하면 컵노트를 먼저 확인하죠. 뭐 예를 들어서 샘플을 받아서 로스팅 된 거를 보내주시면 그걸 커핑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컵노트만 보고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두를 받았다 그러면 샘플 로스팅을 바로 합니다. 사실 뭐 수분 측정하거나 뭐 밀도 측정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맛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샘플 로스팅을 바로 돌려요. 근데 그것도 저만의 좀 프로파일들이 어느 정도 평균값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얘는 내가 산미톤을 좀 살리기 위한 콩을 내가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어떻게 보면 평균치의 표준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250g짜리 후지로얄 직화인데도 디스커버리로 로스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핑을 하죠. 커핑을 좀 세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얘가 뭐가 좋고 뭐가 조금 단점이네?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어떻게 가져갈까?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돌려요. 디스커버리 그것도 직화인 거? 네, 직화입니다. 얘도 반열풍 직화가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직화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리케 촬영했었을 때는 디스커버리인데 거긴 반열풍이셨거든요. 반열풍을 거의 대부분 쓰시는데 제가 구매할 때 딱 직화가 나왔어요. 처음. 딱 10년 전에 나왔네요. 컨셉이 아주 나는 무조건 직화다 라고 해서 했는데 뭐 둘 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얘 같은 경우는 산미톤이 좀 있는 애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디스커버리로 샘플 로스팅 하실 때 프로파일을 보통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투입 온도는 200도 정도 투입할 거고요. 터닝 포인트는 80도 후반 정도 나왔으면 한다라고 생각하고 할 거고, 터닝 포인트는 사실 처음 넣자마자 화력을 똑같이 줘도 콩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기준으로 한 80도 후반 정도, 85도에서 90도 사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죠. 쭉 가다가 배출 자체는
1도에서 2도 정도. 1차 팝이 거의 끝나기 직전 정도에 배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한 12분 초반 네. 정도 되거나 길어지면 13분 언더, 13분 되기 전에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네. 한번 바로 가시죠. 네, 가보시죠. 가시죠. 네. 자, 이제 샘플 로스팅을 해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로스터기는 후지로에서 나오는 디스커버리 250g짜리 로스터기입니다. 로스팅 방식은 직화 로스팅이고요. 얘는 250g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의 풀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g을 재서 올리고 배출할 건데, 지금 사실 200도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열이 조금 덜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200도보다 투입 온도를 높여서 한 205도 정도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3분 이내에 12분에서 13분 사이에 202도 정도를 목표로 해서 배출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로스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배출 온도나 이런 거는 딱 정해놓고는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팝이 오는 정도를 보고 디벨롭이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빼서 맛을 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격은 가져가되 1차 팝이 오는 시점과 1차 팝이 진행되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배출을 하는 편입니다. 250g 대량 할게요. 이렇게 생두를 처음 맞이하면 생두 향을 또 많이 맡는 편이에요. 그러면 약간 컵노트들이 좀 느껴지면 얘 발현이 잘 될 수도 있겠다, 로스팅이 좀 쉬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베리 느낌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베트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깨끗한 통이네요. 베트남 아라비카 처음 로스팅 해보겠습니다. 온도를 올릴게요. 저는 항상 터닝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에 따라서 로스팅의 그래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산미를 좀 살리면서 로스팅 할 건지, 아니면 산미를 좀 부드럽게 로스팅 할 건지에 따라 터닝 포인트를 높이고 낮추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높이겠다, 그럼 투입 온도를 높이게 되고, 터닝 포인트를 좀 낮추겠다, 그럼 투입 온도를 좀 낮춰서 투입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샘플 로스터기로 처음 돌려보셨는데 그럼 어떠셨나요? 일단은 원래는 202도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보통 좀 라이트하게 갈 친구들은 그렇게 로스팅을 하는 편인데, 근데 생각보다 색의 변화가 좀 늦고 그리고 팝이 좀 늦게 오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수분이 많거나 콩이 단단한 경우들, 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면서 팝도 늦게 오고 컬러도 좀 늦게 변화하는 편이었는데 팝이 좀 강하게 왔어요. 그럼 얘는 밀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좀 단단한 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프로덕트 할 때는 열량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열량이 부족하면 잘못하면 좀 베이크드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맛을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런지, 이렇게 프로파일 로스팅 했을 때 어떤지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207도에 배출했어요. 네. 근데도 색은 꽤 라이트한 편이고, 그리고 1차 팝이 좀 늦어서 길게 감, 그리고 색의 변화가 늦음, 그리고 수분이 많거나 단단하다, 팝이 강하게 왔다를 확인했고, 그럼 밀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열량을 좀 더 주자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걸 측정해서 하면 되지만 측정해도 실제 로스팅하면 다를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로스팅을 할 때 양상을 보면서 저는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커핑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럼 커핑은 그냥 물 온도는 팔팔 끓인 상태에서 네, 그냥 팔팔 끓인 하시는 상태에서 합니다. 93도 이렇게 맞춰도 되지만 사실 생두를 제가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네. 제가 제
프로세스로서 뭔가 확인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네. 저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바로 끓여서 쓰고, 커핑 볼은 보통 한 컵에 2컵 정도씩 까는 네. 편이에요. 한 컵은 네.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최소 2컵, 기분 좋으면 3컵. 근데 보통 2컵을 네. 까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도 2컵씩 깔고 맛을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도 커핑 한번 또 진행해 보면서 네. 커핑 끝나고 프로덕트 넘어가는 식으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네. 돼가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커핑 할 때는 좀 어떤 포인트를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아쉽다라면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로스팅을 보통 하자마자 커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발연이 아직 조금 덜 됐을 때 맛을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맛을 항상 봅니다. 네. 근데 대신에 제가 원하는 컵노트가 있으니까 이 원두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두를. 그 생두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컵노트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전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미톤이 어떤지. 그래서 산미톤이 너무 강하진 않은지, 네. 아니면 산미톤이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적진 않은지, 아니면 산미톤이 적절하다면 이거를 프로덕트를 생산할 때는 다른 로스터기 로스팅 하니까 다른 로스터기 로스팅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라는 그 예상을 좀 하면서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저는 커피폼을 거의 그래도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대충이라도 작성하는데 그래도 세세하게 작성을 하게 되죠. 왜냐면 그냥 먹으면서 두루뭉실하게 이런 것 같은데 보다는 네. 하나하나 항목들을 아. 코멘트를 그래도 적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명확해져요. 그럼 총 질의는 몇 분 정도로 하시나요? 저는 한 35분에서 40분까지는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보는 편이고, 이것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로스팅을 해서 커핑을 하는데 추출이 처음부터 잘 될 때가 있고, 네. 뒤로 가야만 좀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추출에도 연관이 깊은데, 초반에 맛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추출을 되게 빠르게 가도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완전 마지막 부분에 맛이 좀 올라온다 그러면 추출해서 쥐어짜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로스팅 포인트를 좀 높이거나, 네.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맛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산미톤 느낌보다는 일단 단맛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컵노트 정보 봤었을 때는 약간 뭐 열대과일이랑 이런 쪽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열대과일 쪽 뉘앙스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약간 베리톤 느낌이나, 네. 저는 사실 약간 그런 복숭아 계열 쪽의 그런 단맛이 은은하게 잘 네.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백도 네. 같은 느낌이랑, 저는 사실 포도 느낌이 제일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스파이시한 느낌이 그 생두에서도 느껴졌고, 로스팅하고 프라그런스 때도 아로마 때도 느껴졌고, 지금 맛봐도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생각보다 단맛이 되게 은은하게, 약간 에너로빅이라 그래서 약간은 산미가 튀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생각보다 산미토는 부드럽고, 네. 단맛이 좀 그런 말씀하신 백도나 약간 네. 그런 복숭아 계열, 약간 딱복이 아니라 약간 물복, 물복. 네. 네, 그런 애들의 단맛이 되게 잘 발현이 된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요. 네, 저도 이게 약간 직화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단맛 표현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물론 향미 표현도 잘 하면 너무 좋겠지만, 향미 표현보다는 좀 단맛 표현에 되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산미톤이 좀 강한 애들도 확실히 뭐 로스팅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로스터기보다 좀 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맛 표현에 조금 더 치우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매일 마셔도 좀 편안하고 단맛 되게 좋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공감 가는 게 딱 되게 편안한 네. 딱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로스팅 직후에 바로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더 캐릭터나 이런 거는 네. 약간 네. 뭔가 닫혀있는 듯한 네.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근데 지금 로스팅한 지 지금 뭐 한 거의 10분? 네, 맞아요. 10분 내로 거의 막 바로 네. 됐던 거라서. 근데 단맛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샘플 로스팅 치고 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를
5kg짜리로 로스팅을 이제 할 건데 오늘 3kg를 가져와 주셔서 5kg짜리를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로스팅을 하면 좋을까를 프로파일을 미리 좀 그려봐요. 그래서 그리고 터닝 포인트를 몇 도를 줄지, 배출 온도를 몇 도 정도 가져갈지, 네. 템포 조절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좀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산미도 약간 시트릭이긴 한데 시트릭이 주기되기는 한데 정말 미세하게나마 말릭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사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인산 느낌도 약간 있어요. 주는 이제 시트릭이 주인 거고 강도는 제 기준에선 중간 정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 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미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디는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되게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우유 정도? 밀크 바디? 밀크 정도 되는 것 같고 애프터 테이스트는 단맛이 되게 좋아서 네. 저는 약간 브라운 슈거 같은 느낌의 단맛이 되게 잘 나는 것 같고 얘가 시간이 좀 더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복 100도의 단맛으로 좀 핵과류의 단맛으로 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은 과일로는 베리톤, 포도나 크랜베리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밸런스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시기 되게 편안하고 커핑을 하면서 막 점수를 일부러 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내가 이 항목마다 어떻게 느끼는지를 최대한 메모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한 35분까지 먹어보는 편. 네, 저희 로스팅을 부탁해는 이제 시연도 진행이 되고 네. 커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부로 나눠서 아. 올라가게 됩니다. 좋네요. 두 번 만나니까 너무 반하고 좋네요. 저희가 뭐 2부까지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나갈 거니까 1부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2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2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 2부에서 만나요.